안녕하십니까? 재민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공공조달관리사의 직무 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입찰부터 계약, 이행, 그리고 종결에 이르는 전 주기의 실무와 전략적인 접근 방안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공공조달 분야의 전문가로서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조달관리사의 직무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역할은 단순한 행정을 넘어선 전략적 업무입니다. 핵심 역량으로는 국가계약법 등 조달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 지식, 시장 가격 조사 및 원가 분석 능력, 프로젝트와 품질 관리 역량, 발주처와의 협상 및 분쟁 해결 스킬, 그리고 나라장터 같은 전자조달 시스템의 운영 능력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역량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주요 관리 지표, 즉 KPI를 설정하고 달성해 나가야 합니다. 입찰 낙찰 성공률과 투찰 정확도를 높이고 계약 이행 준수율 100%를 목표로 납기와 규격을 철저히 지키며 지체상금 및 하자 보수 발생률을 0%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분쟁 및 부정당업자 제재 발생을 0건으로 관리하고 내부 감사 및 적격 심사 통과율 100%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공공조달관리사의 핵심 직무 15가지를 직무 로드맵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입찰 참가 준비부터 계약 종결 및 사후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입찰 참가, 준비 관리, 공공조달 계획 수립, 발주 절차 분석 및 관리, 입찰 및 낙찰 절차 관리, 공공조달 계약 체결 협상 관리, 계약 관리 계획 수립, 공공조달 계약 체결 관리, 공공조달 계약 이행 실무 관리, 계약 종결 절차 관리, 공급 대상물 유형별 계약 관리, 공공조달 계약 이행 기반 관리, 공공조달 활용 환경 분석, 공공조달 법령 검토, 공공조달 계약 분쟁 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조달 시스템 활용 및 관리까지 총 15가지 직무를 순서대로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직무인 입찰 참가 준비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기업이 공공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자격 요건을 사전에 점검하고 정비하여 입찰 무효나 자격 미달을 방지하는 필수적인 선행 직무입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 자격 등록 및 갱신, 실적 증명서 발급 관리, 그리고 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 및 재무상태 점검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격 요건 충족률 100%, 서류 반려 0건이라는 KPI를 달성해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면허 및 등록증의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을 설정하고 실적 누락 방지를 위해 최근 준공 실적을 협회에 신고하고 시스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 제재 이력이 있는지,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및 감점 요인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체크하여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직무는 공공조달 계획 수립입니다. 이는 발주기관의 예산과 수요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최적의 조달 시기와 방법을 설계하는 전략적 단계입니다. 연간 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 조사를 통해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연간 구매 계획 검토와 시장 가격 조사를 수행하고 예산 확보 현황을 확인합니다. 조달의 특성에 따라 일반, 제한, 지명 경쟁 등 최적의 계약 방법을 결정하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포함됩니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예산 불용 및 이월을 방지하고 수요 예측의 오차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적기 발주 실패로 인한 사업 차질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성과 지표로는 계획 대비 예산 집행률을 점검하고 예정 가격 대비 낙찰가의 합리성을 분석하여 조달 비용 절감 및 효율성을 측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직무는 발주 절차 분석 및 절차 관리입니다. 공고문과 과업지 시설을 정밀 분석하여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입찰 참여를 위한 전체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발주 요구사항 분석에서는 입찰 공고문의 참가, 자격,
실적 인정 기준, 낙찰자 결정 방법 등을 정밀하게 독해해야 합니다. 시방서 및 특수 조건에 포함된 독소 조항이나 기업의 불리한 요건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절차 및 일정 관리에서는 입찰 마감일부터 역산하여 투찰 준비 일정을 수립하고 발주처의 질의응답을 관리하며 공고 변경 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누락 없는 입찰 프로세스를 보장해야 합니다. 네 번째 직무는 입찰 및 낙찰 절차 관리입니다. 실제 입찰서를 제출하고 개찰 결과에 따른 적격 심사 등을 거쳐 최종 낙찰자가 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단계입니다. 단순한 서류 제출을 넘어 전략적인 투찰과 신속한 행정 대응으로 수주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활동은 전자 투찰 및 내역서 작성입니다. 공고된 시방서와 도면을 기반으로 정확한 산출 내역서를 작성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투찰 금액을 암호화하여 기한 내 안전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복수 예비 가격을 고려한 투찰률 산정이 특히 중요합니다. 또한 적격 심사 서류 대응도 필수적입니다. 개찰 후 1순위 업체로 선정될 경우 발주기관의 적격 심사 세부 기준에 맞춰 자기평가표, 실적 증명서, 신인도 평가 서류 등을 신속하고 결격 사유 없이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낙찰 결과 분석 및 피드백을 통해 최종 낙찰 여부를 확인하고 유찰되거나 탈락한 경우 투찰 가격의 적정성, 경쟁사 현황, 감점 요인 등을 정밀 분석하여 향후 입찰 전략 수립의 데이터로 활용합니다. 다섯 번째 직무는 계약 체결 협상 관리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발주 기관과 기술적 사항 및 가격에 대한 전략적 협상을 통해 상호 윈마이너스인할 수 있는 최적의 계약 조건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전략 수립입니다. 성공적인 협상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로 협상의 목표와 한계선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최선과 최악의 시나리오를 분석하는 BATNA 및 목표가 설정을 하고 기술적 우위 요소를 식별하여 차별화 포인트를 정의합니다. 또한 예상 쟁점별 대응 논리를 개발하여 협상 시나리오를 구체화합니다. 둘째는 실무 협상입니다.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의 대응과 합의 과정을 관리하여 계약을 성사시키는 단계입니다. 발주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조정하며 기술 제안을 보완하고 원가 분석을 기반으로 가격 근거를 제시하며 가격 협상을 진행합니다. 최종적으로는 협상 결과의 문서화 및 서명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직무는 계약 관리 계획 수립입니다. 이는 계약 이행의 성공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단계로 크게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 일정 관리입니다. 계약 이행 전 과정에 대한 WBS, 즉 작업 분류 체계를 작성하고 공정표를 수립합니다. 마일스톤별 점검 시점을 설정하여 납기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자원 배분입니다. 과업 수행에 필요한 핵심 인력, 장비, 예산의 투입 계획을 구체화합니다. 발주 기관과의 협의 채널을 구축하여 자원 부족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품질 관리입니다. 과업지 시설을 기반으로 품질 보증 계획, 즉 QAP를 수립합니다. 단계별 산출물의 검수 기준과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결과물의 완성도를 보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계약 이행 중단 및 시체 상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식별하고 설계 변경, 안전사고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한 비상 계획을 마련하여 관리합니다. 일곱 번째 직무는 공공조달 계약 체결 관리입니다. 이는 낙찰 통보 후 법정 기한 내에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보증서 제출 및 인지세 납부 등 제반 행정 절차를 완수하여 계약의 법적 효력을 확정하는 핵심적인 행정 단계입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전자계약서 초안 검토 및 공인인증서 기반 전자서명 날인, 계약 보증금 발급 및 나라장터 시스템 송신, 그리고 인지세 납부, 국민주택 채권 매입 및 하도급 지킴이, 계좌 개설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계약 체결 적기율 100%, 서류 오류 0건이라는 KPI를 달성해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보증서 미제출 시 낙찰 취소 및 입찰 보증금 환수 위험이 있으므로 보증 누락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특수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업지 시서와 상이하거나 불리한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낙찰 통보일로부터 통상 10일 이내 계약 체결 완료가 필수적이므로 기한 준수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법정 기한 내 계약 성립이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8번째 직무는 계약 이행 실무 관리입니다. 이는 계약 내용에 따라 물품 납품, 용역 서비스 제공, 건설 공사 진행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현장을 관리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납기 준수와 품질 확보를 위한 실무적 대응 역량이 요구됩니다. 주요 관리 활동으로는 기성 및 공정 진도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장 상황 변화에 따른 설계 변경 및 계약 금액 조정을 수행합니다. 납기 준수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 현장 안전사고, 그리고 결과물의 품질 불합격 위험 등이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통제하여 계약 불이행에 따른 법적 제재를 예방해야 합니다. 핵심 성과 지표로는 납기 준수율 100% 달성과 품질 검수 합격률을 주요 지표로 관리하며 안전사고 연권 유지를 통해 성공적인 계약 이행을 입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9번째 직무는 계약 종결 절차 관리입니다. 이는 계약 이행 완료 후 검수 및 검사 절차를 거쳐 최종 대금을 청구하고 하자 보수 보증을 설정하여 계약을 법적, 행정적으로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검수 및 완료 보고가 있습니다. 납품 및 용역 완료 시 준공개, 즉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고 발주처 규정에 따른 검사 및 검수를 요청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명시한 보증서를 발급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품질 이슈에 대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금 청구 및 정산입니다. 검수 완료 확인 후 대금 청구서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최종 대금을 수령합니다. 기수령한 선금이나 계약 보증금을 정산하고 모든 행정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체계적으로 문서화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번째 직무는 공급 대상물 유형별 계약 관리입니다. 조달 대상이 물품, 용역,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기술, 일반 용역 또는 공사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과 표준 계약 조건이 상이합니다. 공공조달관리사는 각 유형별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계약 관리 전략을 수립하여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최적의 성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유형별 핵심 관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의 경우 제조 및 공급 구분, 규격서 일치 여부, 납품 기한 및 지체상금 관리가 중요합니다. 용역은 과업지 시서, 기반 인력 투입,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 특화 법규 준수가 필요합니다. 공사의 경우 착공 및 준공개, 기성금 청구, 현장 안전관리, 관급자재 수급 확인이 핵심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유형별 법규 위반 연건, 하자율 최소화라는 KPI를 달성해야 합니다. 법 적용 및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물품 구매, 용역, 공사 계약 일반 조건 등 표준 계약서의 정확한 구분 적용이 필수적이며 건설산업기본법 및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승인 절차 등 하도급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유형별로 상이한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및 보증금률을 확인하여 부적절한 법령 적용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번째 직무는 계약 이행 기반 관리입니다. 이는 계약 이행의 필수 전제 조건인 조직 내부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직무입니다. 인증, 특허, 생산시설 등 기업의 핵심 자격을 상시 점검하여 조달 참여의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 및 중소기업 확인서 갱신을 관리하고 ISO나 KS 같은 각종 품질 인증을 유지합니다. 생산 설비와 필수 인력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인증 만료로 인한 입찰 참여 제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불시 실태 조사에 대비하여 생산시설과 인력 현황을 상시 최신화해야 합니다. 핵심 성과 지표로는 필수 인증 및 증명서의 유효율을 100%로 유지하며
실태조사 및 심사에서의 불합격 건수 0건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2번째 직무는 공공조달 활용 환경 분석입니다. 이는 급변하는 조달 시장의 트렌드와 정부 정책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기업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신규 시장 진입 전략을 수립하는 전략적 직무입니다. 주요 활동 및 전략 수립에는 경쟁사의 입찰 성향 및 주요 발주기관의 수요를 예측하는 시장 분석이 포함됩니다. 또한 혁신장터, 벤처나라 등 특화 조달 시장 진입을 검토하고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우수조달 물품 제도 활용과 같은 정책 대응도 필요합니다. 환경 요인 분석 및 기회 포착에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매 확대에 따른 ESG 경영 관련 인증 준비와 R&D 연계 조달 및 혁신 제품 시범 구매 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기술 혁신 기회 포착이 중요합니다. 법제 변화에 따라 계약 예규 개정 사항을 입찰 전략에 반영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신규 플랫폼 입점 1건 이상, 매출 다각화 지표 달성과 같은 KPI를 목표로 하며 지속 가능한 조달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13번째 직무는 공공조달 법령 검토입니다. 이는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조달사업법 등 복잡한 법적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규 위반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계약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직무입니다. 주요 활동은 빈번하게 개정되는 조달 관련 법령 및 예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계약 특수조건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불명확한 조항에 대해서는 유권 해석을 의뢰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법령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예방하여 향후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위험을 회피합니다. 또한 하도급 규정 위반 등 공정거래법 관련 이슈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핵심 성과 지표는 법규 위반 발생 건수 0건을 목표로 하며 계약 조건 검토 완료율 및 법적 리스크 사전 식별률을 통해 법무 관리의 성과를 측정하게 됩니다. 14번째 직무는 계약 분쟁 관리입니다. 이는 계약 이행 중 발생하는 발주처와의 법적, 행정적 갈등을 사전에 식별하고 단계별 대응 전략을 통해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하며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직무입니다. 주요 분쟁 유형으로는 납기 지연에 따른 배상금 청구 및 책임 소재 갈등인 지체상금 부과가 있습니다. 또한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거부로 인한 단가, 조정 분쟁, 계약 범위 외 추가 업무 요구 및 비용 미지급으로 인한 부당한 과업 지시가 있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행정 처분 위기인 부정당업자 제재도 주요 분쟁 유형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및 해결 전략으로는 분쟁 발생 즉시 법적 근거를 갖춘 서면 이의 제기인 공문 기반 이의 신청이 있습니다. 소송 전 단계의 조정 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한 합의를 도출하는 조달 분쟁 조정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 지시서, 회의록, 이메일 등 분쟁 대비 증빙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고 모호한 법령 및 특수조건에 대한 기획재 정부나 조달청의 유권 해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5번째 직무는 전자조달 시스템 활용 및 관리입니다. 나라장터를 비롯한 각종 전자조달 플랫폼을 능숙하게 운영하고 정보 보안 및 시스템 오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안정적인 조달 업무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자조달 플랫폼 운영 측면에서는 나라장터 및 각 발주기관의 자체 조달 시스템 활용 능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지문인식 로그인 관리, 범용 공동인증서 갱신, 전자문서, 송수신 상태 모니터링 등 시스템 접근성을 상시 유지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시스템 보안 및 장애 대응에서는 입찰 마감 직전 트래픽 폭주로 인한 시스템 장애에 대비하여 예비 투찰 방식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 권한 분리 및 접속 기록 관리를 통해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등 철저한 보안 체계를 확립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보장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공조달관리사는 단순 행정 업무를 넘어 법적 지식과 시장 분석력을 바탕으로 조달 프로세스 전반을 최적화하는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이를 위한 핵심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전 준비입니다.
자격 요건 관리 및 내부 이행 기반 구축을 통해 진입 장벽을 해소해야 합니다. 둘째, 전략 수립입니다. 시장 분석과 데이터 기반의 입찰 및 협상 전략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셋째, 완벽 이행입니다. 철저한 공정 및 품질 관리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명 종결입니다. 적법한 검수 및 정산 절차를 통해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로는 조직 내 표준 운영 절차 SOP를 정립하고 핵심 성과지표 KPI 대시보드를 구축하여 조달 업무를 시스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공공조달관리사의 직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화면에 보이는 연락처와 웹사이트를 통해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공공조달 전문가 양성 과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교육 과정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발표 자료 외에 추가 자료 및 관련 서식도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